왕을, 그것도 한 나라의 임금을 자기 소나기에 넣고 쥐락펴락했던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신분 상승, 그리고 또 가장 비극적인 몰락을 겪었던 인물 김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름이 개똥이에요. 그런 천한 신분의 여인이 과연 한 나라의 운명을 쥐고 흔들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믿기 힘든 질문이죠. 그 답을 찾아서 주인공 김계시의 이 놀라운 인생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김계시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때는 1608년 아주 극적이고 또 미스테리한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조선의 14대 왕 선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당시 선조는 이미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점심으로 약밥을 딱 드시고 나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정말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자, 왕이 이렇게 갑자기 죽으니까 궁궐이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독살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딱 한 사람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바로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과 아주 가까웠던 궁녀 김계시. 그녀가 용의자로 떠오른 겁니다. 아니, 대체 궁녀가 어떻게 왕의 죽음에 연루될 정도의 거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녀의 정말 충격적인 출신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녀의 이름 계시. 이게 한자로 보면 개자에 똥시자를 쓰거든요. 말 그대로 개똥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막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당시 가장 낮은 계급, 그러니까 천민들에게나 붙여주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름은 그랬을지 몰라도 이 소녀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바로 엄청난 야망과 비상한 머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여성으로서는 정말 드물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험난한 궁궐에서 그녀가 가진 첫 번째 무기가 됐죠. 아마도 노비의 딸로 태어나 10대 초반에 궁에 들어왔을 텐데 그녀가 처음으로 모시게 된 인물이 운명처럼 바로 훗날의 왕 광해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궐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정치 게임이 벌어지는 전쟁터죠. 여기서 계시는 결심합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한번 해보기로요. 당시 왕위 계승 구도를 보면 정말 살얼음판 같았어요. 한쪽엔 후궁의 아들이지만 일찌감치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엔 정식 왕비가 낳은 정통성 끝판왕인 어린 영창대군이 있었습니다. 조정은 두 세력으로 쫙 갈라져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죠. 자, 계시는 여기서 정말 대담한 이중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병든 선조 임금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요. 하지만 뒤로는 뭐랬냐? 왕이 세자를 바꾸려는 비밀 계획을 몰래 캐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고급 정보를 하루하루 피가 마르던 광해군에게 몰래 전달해 줍니다. 이러면서 점차 광해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실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몰래 세자를 바꾸려는 뜻을 품은 걸 알고 계시가 은밀하게 광해군과 연락해서 앞날을 도모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라 날카로운 정치 감각으로 모든 걸 계산한 행동이었던 거죠. 자, 그럼 그녀의 이 목숨을 건 도박, 과연 성공했을까요? 네,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침내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 드디어 김계시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녀의 권력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막강해졌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요, 그녀의 권력이 외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기록을 보면 심지어 못생겼다라는 말까지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기묘한 기술로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묘한 기술이 뭘까요? 바로 그녀의 비상한 머리, 그리고 광해군과 나눴던 그 깊은 신뢰와 유대감, 다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둘만의 특별한 관계, 그게 그녀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냥 궁녀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장관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국가 정책 방향을 틀어버리고 심지어 왕이 오늘 밤 어느 후궁의 처소에 들을지까지 그녀가 결정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파는 일은 뭐 일상이었고요. 이걸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죠. 자기 눈밖에 난 사람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그냥 숙청해버렸어요. 말 그대로 조선에 보이지 않는 왕,
비선실세였던 겁니다.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당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임금도 어찌할 수 없었고 김상궁이 붓을 들어 제 마음대로 처리했다. 여기서 김상궁이 바로 계시예요. 왕도 못하는 일을 상궁이 자기 뜻대로 결정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정도로 그녀의 권세가 막강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리고 종종 그 권력에 눈이 멀게 되죠. 영원할 것 같던 김계시의 권세도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판단착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622년의 일입니다. 광해군에게 아주 심각한 보고가 하나 올라와요. 바로 반대파 세력들이 영모, 즉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당연히 충신들은 난리가 났죠. 당장 대비하셔야 한다고, 큰일 난다고 왕에게 계속해서 간언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늘 그랬듯이 가장 믿었던 김계시에게 의견을 물어요.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가소로운 소리입니다. 그깟 자들이 감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오만이었죠. 그리고 왕은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안심하고 그날 밤 궁궐에서 연회를 열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1000명이 넘는 반란군이 어둠을 틈타 궁궐을 급습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광해군 정권은 정말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인조반정입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반정 세력이 가장 먼저 처형하려고 했던 사람, 폐위된 왕 광해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계시. 그녀가 1순위였어요. 그녀의 몰락은 그녀의 성공만큼이나 빠르고 또 극적이었습니다. 평생 그녀에게 이를 갈던 정적들이 세운 새로운 정권은 단 1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어요. 체포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베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왕을 다스렸던 여왕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고도 잔혹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김계시. 여러분은 그녀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라를 망친 희대의 악녀일까요? 시대를 잘못 만난 비범한 전략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한 명의 생존자였을까요? 어쩌면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녀의 이 파란만장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욕망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